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자, 오늘 다들 어떠셨나요? 시장이 오전장부터 좋지 못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장에 반등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반등도 없이 거의 시초가 부근이었죠. 여기서 주가가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0.8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다소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보면,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였죠. 시장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현대기아차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판매량이 2배 급증을 했고 2020년에는 6위였다면 작년에는 5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은 수급이 조금 몰렸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하고 또 인터넷 기업들, 오늘은 상위 종목 내에서 이쪽 업종들이 다소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비안과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2%, 3%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1위하고 2위, 원래는 헬스케어가 1위였다면 정말 모처럼 다시 한번 바뀌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세는 없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모두 1조 1천억 원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69,000원을 넘어서 6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급을 보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꾸준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던 삼성 SDI, 물론 소폭의 하락이었지만 시장 흐름 대비 양호한 선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기아는 오늘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고, 또 소폭의 상승이었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NF, 고려아연, KB금융, KT,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오늘은 금융주를 상당히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여기 하단에까지 합치게 되면 4종목, 또 신한지주까지는 5종목이네요. 이어서 기관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롯데렌탈, 만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관련주죠. 오늘은 이쪽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은 1.3% 가까운 하락이 나왔고, 직전 이틀 동안 다시 반등이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큰 음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무려 2%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큰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래도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보여주었지만 마찬가지로 0.8% 하락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어제 무려 4.5%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흐름이 훨씬 좋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듯 지수 흐름을 보듯이 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반도체 업종들로 하여금 다른 업종들에 비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왜 어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났을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자, 어제의 내용을 한 가지로 정리해서 보면 긴축의 강도가 더 빠르고 강해질 수가 있다,
그게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비교적 원건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빠르면 5월달부터 채권 매각도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달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더라도 매번 FMC마다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매각, 이것도 하나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긴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었지만 빠르면 5월달부터 개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던 주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많이 풀려있던 자금들이 은행으로 흡수가 될 것이고 그게 하나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채권 매각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매각한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인수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들을 흡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채권 매각 모두 유동성 축소라는 목적 하에서는 동일한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5월달에 개시가 된다면 긴축의 강도가 보다 강해질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오랜만에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을 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채권 매각도 금리 인상에 비해서는 덜 이슈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과거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고점까지 지수 자체는 5.6%, 6%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지수가 6%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도 한 번씩 쉬는 구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 주체들이 차익 실현 기회를 보고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빌미로 제공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시점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채권 매각,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작년 말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왜 하필 새삼스럽게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에 급락이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신다면 이런 내용들을 빌미로 삼아서 단기 상승했다는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반도체 업종들, 특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대표 중에 국내 반도체 업종인데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월 중순부터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도 않았었죠.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조금 더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나스닥과 S&P 500에 비해서 훨씬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4% 이상의 급락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68,500원을 가리키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의 저점이 68,300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쌍바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받쳐주지 않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 6만원대 구간에서는 빠르게 주가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수는 있어도 너무 가격적인 측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를 조금만 길게 보더라도 지금 68,000원대거든요 위치를 보면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리고 19년도 말, 이 당시에 주가가 6만원 초반대였어요. 자, 그런데 19년도에는 매출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 거의 50% 이하의 평가절하된 시점이었고 그런 시점과 비교해봐도 지금의 하락폭은 조금 과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단독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전 세계 시장 반도체 업황, 그게 동시에 움직일 거예요. 자, 간혹 많은 분들께서 특정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이슈와 재료 또는 악재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데 물론 개별 종목마다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개별 이슈보다는 업종, 그 업종의 분위기라든지 향후 전망,
이런 것들에 의해 주가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면 분명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업종, 하이닉스도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또 대만의 TSMC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제가 보지 않더라도 TSMC 주가도 빠질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이 되겠죠. 분명히 TSMC의 주가도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락이라든지 상승 이런 것들을 내가 보유한 종목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 종목이 어떤 업황에 속해 있고 전 세계 시장의 관련 업종들이 무엇이 있는지 같이 엮어서 보는 것이 훨씬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는 솔직히 터무니없는 저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분위기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또 크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빠지는 것을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어느 시점이나 매수세로 돌아설 수가 있고 그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그 반등의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 측에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블록테일 공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물량을 모두 JP모건이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 규모는 약 1조 2천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기사는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일단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며칠 전에 JP모건의 행동을 보면 동일한 의견이었어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안랩을 매수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흘 만에 매도를 하면서 108억의 시세 차익을 챙겼죠. 자,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도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향후 1년, 2년 그 안에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면 충분히 많은 물량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차익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단순히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른 환차익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내용을 보셨다면 너무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찍혀야 될 것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모든 종목들의 흐름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취지는 너무 삼성전자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전 세계 반도체 업황 그 반도체 업황에 먹구름이 조금 끼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의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또 DB하이텍 그 외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모두 주가의 부침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이 나오던 시장이 이번 주부터 조금은 부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 채권 매각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범위였잖아요. 때문에 조정의 폭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내일은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를 찾아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